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으니 허리 통증이 얼마나 끔찍하고 짜증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통증 자체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진통제를 복용한 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야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의사가 허리 통증을 식별하는 방법과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7가지 놀라운 징후에 대해 제가 가진 내부자 지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통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약 40%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스포츠 관련 부상을 허리 불편함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요통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극심한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기 힘들고 친구들과의 약속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요통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허리 통증을 걱정해야 할까요? 실제로 요통은 2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통을 근골격계 또는 병리학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그 기저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 근육, 신경 등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여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등의 뼈를 척추라고 합니다. 이 척추뼈는 서로 겹겹이 쌓여 척추를 형성합니다. 이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뼈가 서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척추 디스크가 있습니다. 척추 안쪽에는 척수가 있습니다. 뇌는 이 광범위한 신경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장기에 도달하려면 이 두꺼운 척수에서 나오는 작은 신경이 각 척추 사이에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대, 힘줄, 근육은 척추를 하나로 묶어주어 우리가 앞뒤로 좌우로 몸을 구부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근골격계 요통은 허리의 많은 관절, 인대, 힘줄, 디스크 및 근육 중 하나의 무리가 가해져 발생합니다. 허리에는 수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약간 의손상만 가해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서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확한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육성 요통은 의사가 가장 걱정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요통입니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은 시간, 약물 치료 및 물리 재활을 통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나 근육의 불균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우려할 만한 요통의 첫 번째 징후인 통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는 주로 요통의 병리학적인 원인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감염, 골절, 암, 자가 면역 및 신경 손상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질환은 의사를 찾는 요통 환자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과 근골격계와 관련된 허리 통증을 구별하는 것은 의사의 몫입니다. 허리 통증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더 심각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우려하는 2번째 징후는 통증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육성 요통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이 간헐적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른 날에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유발된 통증의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악화될 뿐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경미해 보이지만 점차 악화되는 통증은 근본적인 의학적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밤에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는 것은 3번째 증상입니다. 감염으로 인한 요통은 드물지만 약물을 주사하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결핵 및 기타 질병이 만연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요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통이 발생한 50세 이상은 4번째 지표입니다. 암이나 골절과 같은 문제의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은 폐경 후 골밀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6번째 징후로 비자발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관련된 허리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중 감소가 암과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조절되지 않는 세포의 증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암은 척추에서 시작하지만 전립선암과 같은 다른 암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여 척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증상은 상당한 정도의 척추 경직입니다. 이는 척추뼈를 융합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염증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결국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진단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의 증거는 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6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심한 경우 요실금, 생식기 및 엉덩이 마비,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덜 심한 경우에는 다리 감각의 변화와 다리 동작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척추관을 둘러싸고 통과하는 많은 신경섬유 중 하나라도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근을 누르거나 심한 경우 척수가 스스로를 압박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가 디스크 돌출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척수가 눌린 경우에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급성 요통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7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마커 중 일부는 위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침착하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6주 또는 12주 이상 요통을 경험했지만 의사가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속성 요통이라고 하며 허리가 요통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통증 신호체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관련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